네, 쿵쿠 홈시스입니다. 다른 분들은 요즘 뭐 그린 테마 그래가지고 뭐 태양광, 뭐 수소, 뭐 그 풍력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관련된 뭐 전력 관련된 기업들 요즘 뭐 뜨거운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막 다루는데 저는 그런 종목 안 다루고 있죠. 투자의 철학과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보면 죄다 비싸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보유하게 된다면은 뭐 내일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당장 내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혹은 재미, 뭔가 좀 화끈하고, 근데 그런 재미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주가가 떨어져도 네, 아무 말 못합니다. 왜? 근거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의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근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초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실적 성장이 확실한 종목, 이미 실적이 성장했고 향후에도 실적 성장이 확실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소개를 하는데, 풍력, 그래요. 지금 뭐 뜨거운 건 맞습니다. 근데 풍력이 정부 쪽에서 풍력을 활성화시키는데 2030년까지였죠. 그리고 풍력 터빈을 개발 완료하는 거 무려 2023년도에 개발 완료 목표입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그리고 풍력 발전은 2024년입니다. 앞으로 4년이 남았어요. 올라간 주가가 그때까지 지금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실적은 지금 해외 쪽에서 수주를 받은 그런 쪽이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갔던 주가는 사실상 좀 향후에 어떤 성장이 일어날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은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CS 윈드하고 또 뭐가 있죠? 아무튼 뭐 삼강 M&T 이런 종목들은 막 크게 많이 올라갔지만은 목표가에 거의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초과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좋은 실적을 보이는데 아직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종목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갑자기 말이 길어졌네요. 쿠쿠홈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정수기를 이제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데, 비대, 공기청정기, 그리고 뭐 전기레인지, 안마의자, 매트리스 이런 부분의 렌탈 사업도 지금 추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지난해 보면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죠. 그리고 올해 가만히 보면은 우리 상반기 실적인데 지난해 절반은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죠? 높은 수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아주 좋아진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성장이 지금 뚜렷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더구나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그 확률, 이런 것들이 비교적 높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이제 1,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1분기 때는 매출액이 26%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에선 다소 15% 정도 낮아졌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네요. 매출액이 17% 오르고 영업이익은 74%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도 잘했지만 올해는 더 잘했죠.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뭐 20%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갔네요. 분별 매출을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렌탈 사업이 가장 높네요. 그리고 정수기는 개별 그 제품으로는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 일단 정수기 쪽에서 89%나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렌탈 사업도 18%가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렌탈 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연수기, 비대, 매트리스, 안마 의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회사 쪽에서는 요 지금 제품 라인업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소비자들이 일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렌탈 사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여기 내수와 이제 수출이 있는데 반반이에요. 근데 수출이 48%나 됩니다. 이게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이 정수기 쪽
사업이 지금 수출액을 굉장히 좀 크게 올리고 있고요. 렌탈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렌탈 사업 수출도 34%나 돼요. 그래서 네, 국내와 해외 모두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수 쪽에서는 26% 매출 성장, 수출은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해외 렌탈 법인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2017년도 12월 달에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4년 만에 렌탈 계정 수가 60만 계정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코웨이하고 비교할 때는 이 굉장히 좀 빠른 숫자라고 하네요. 코웨이가 처음에 진출했을 때 이 60만 계정을 돌파하는 그 길보다도 크코 홈시스가 훨씬 그 시간을 좀 앞당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최근에는 싱가포르 법인 요걸 또 설립을 했고요. 또 브루나이 수출 뭐 그리고 법인 설립 그리고 브랜드샵 오픈을 좀 마무리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지금 역량을 크게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일단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쪽에서 입지를 높여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인도 한 13억 되죠. 인도가 13억. 중국이랑 한 1억 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고 인도네시아도 2억 5천만 명인가요? 2억 8천만 명인가요? 그 정도 인구가 많고 베트남도 이제 9천만 명 정도 되는데 좀 애 낳고 그러면은 이제 1억 명이 넘어가겠죠. 왜냐면 베트남에 이제 20, 30대 인구가 전체의 60%의 비중이에요. 곧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러면 또 근데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된다면은 쿠코홈시스의 향후 성장은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쪽 가서 뭐 실패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실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에 일단 성공을 했고 그 인접 국가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성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흥국들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얘기한다면 그동안 수도꼭지에다가 입 대고 물을 먹었다면은 지금 이제 정수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그렇죠. 아무튼 앞으로 이제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21% 증가, 영업이익 28% 증가, 당기순이익 36% 증가. 아주 양호한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죠. 분기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1, 2분기, 2분기가 아주 좋았네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누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37%의 주당순이익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게 된다면 이 기업은 해외 진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EPS가 올해는 한 35% 증가, 내년에도 20%,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좀 보여져요. 이게 더구나 렌탈 사업 같은 경우는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 그 계좌이체가 돼가지고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 수만 늘려가게 된다면은 기존의 계정 수에다가 신규 계정 수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쌓이게 된다면은 실적 성장에 대한 안정성 내지는 그 가시성은 그렇죠. 우리가 조금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코웨이의 성장을 보시게 된다면은 그동안 꾸준히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해왔던 그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쿠코홈시스도 그러한 좋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기업이 올해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PR은 10.6으로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도 실적 성장을 하니까 8.8로 낮아지게 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 기업의 목표 PR, 적정 PR을 봤을 때 한 14 정도 주면 짜게 주는 거죠. 아주 좋게 준 게 아니라 아주 보수적으로 준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를 항상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로 이런 목표 PE를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요 14 정도의 목표 PER의 주가가 도달은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경우에 올해 상승여력은 약 33%의 주가 상승여력이 남아있고 내년까지 들고 가게 된다면은 거의 뭐 60% 가까운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 업종을 좀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쿠코홈시스가 소비재가 아닌 소비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처가 전 국민이란 뜻입니다. 전 국민 중에서
일정 부분 쿠크홈시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소수겠죠. 보통 소비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이런 분 계시죠. 나는 엄청나게 뭐 대박 다 필요 없고 소확행이라고 그러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률, 소확수, 네, 그죠? 소확수죠.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 기업이 만약에 소비재가 아니라 그 전방 특정한 거래처에 한두 개 거래처에다가 제품을 공급하는 하청 기업이라고 한번 따져보죠. 그 전방 업체가 물건이 좀 안 팔리거나 재고가 많이 남아돌거나 그러면 얘네 제품을 하반기에 많이 안 사겠죠. 재고가 남아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적이 들쑥날쑥 그래요. 재고가 떨어지면 갑자기 한꺼번에 입고를 시켜요. 그럼 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가죠. 그 다음에 야, 제품 많이 입고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에는 너희들 물건을 내가 살 이유가 없어. 그러면 갑자기 실적이 또 공백 상태가 생기고 그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 맞추기도 어렵고요. 그 실적 성장에 대한 불안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프리미엄을 좀 높게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 제가 지금 목표 PR을 굉장히 좀 짜게 잡은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줘야 돼요. 소비재 기업들은 실적 안정성과 꾸준함 그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 PR을 14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14로 잡으면요 지금 PR보다도 낮게 잡은 겁니다. 지금 PR이 14.3이거든요. 오늘 주가가 지금 쿠크홈시스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39,700원이네요. 39,700원.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 39,700원. 39,700원. 그러면 네, 목표가가 더 올라가죠? 네, 기대 수익률이 1년 보유 65%. 65,000원을 내다보시면 되겠습니다. 55,000원하고 이건 올해 목표가하고 위로 올라가겠네요. 네. 55,000원이 올해 1차 목표가, 내년 2차 목표가 65,400원. 65,000원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과연 여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제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수익률을 한 번씩 조금 체크를 하면서 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 수익률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한 종목들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재무 안정성을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괜찮습니다. 순차입금 비율도 네, 없죠.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32%에 불과하고 있어요. 유동 비율은 181%고요. 재무 안정성은 우수한 편입니다. 네, 이상 쿠크홈시스였습니다.